모아서 기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화면 잘 보이시죠?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고요. 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저는 슬기로운 블로그 생활 노하우를 이번 챌린지를 열게 된 리더 러블리은이라고 합니다. 네, 새해를 준비하는 블로그의 자세로 이번 특강을 한번 꾸며봤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들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슬기로운 블로그 생활이 뭐야? 라고 하는 것과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 고민이라든지 운영하는 노하우 같은 거, 그다음에 사전 질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걸로 제 목차를 짜봤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모든 그 강의가 그렇잖아요. 네, 해당되는 목화나 뭐 캡처를 함부로 유출을 하지 않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혹시 뭐 포스팅이나 SNS 인증용으로 쓰고 싶으실 경우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강의가 챌린지가 끝나면 바로 단톡방에 이 이미지는 저작권 안 드릴 테니까 사용하세요라는 거를 드려요. 네, 따로 공유 드리니까 이 내용은 만약에 캡처나 이런 게 필요하시면 본인 소장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 슬기로운 블로그 생활은요. 제가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겠다. 블로그를 하려면 그런 생각이 만들게 되었고요. 블로그 기초부터 좀 튼튼히 하면 앞으로의 블로그 생활이 즐겁고 재밌겠다라는 생각에 그런 기초와 습관, 동기부여를 하려고 만든 챌린지예요. 그래서 왜 12월은 챌린지가 아니에요? 왜 특강이에요? 라고 질문해 주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12월은 지금 날짜도 별로 남지 않은 데다가 사실 1월 1일, 뭐 12월 31일 다 약속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죠. 개인 사정도 있으신데 뭐 12월 31일이나 1월 1일에 챌린지 블로그 못 썼다고 혹시나 속상해 하시거나 1월 1일부터 나 블로그 못 썼어 이런 마음 가지고 계실까 봐 그냥 챌린지를 안 하고요. 차라리 22년 내가 어땠는지 점검을 좀 해보고 23년 마음을 준비하자라는 생각으로 챌린지가 아닌 특강, 이렇게 강의 형식으로 하게 되었어요. 자세한 건 또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저를 이제 간단하게 소개해보면요. 저는 블로그를 하고 있고 육아를 하고 있는 닉네임 러블리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네이버 인플루언서이고요. 그 외에도 뭐 유튜브나 인스타, 뭐 카카오뷰 등 다양한 콘텐츠가 있고요. 뭐 클래스유 같은데 저의 강의가 클래스가 또 런칭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블로그 습관이나 동기부여가 가장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코칭 리더입니다. 저의 콘텐츠가 궁금하시면 네이버 블로그 모바일 버전에 육아하는 러블리은 이게 풀네임이거든요.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제 관련 콘텐츠가 전부 다 나와요.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제가 어떤 회사를 다녔고 뭐 뭘 하고 있는지 이력이 궁금하시면 첼터링 홈페이지, 구체칼리지 홈페이지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슬기로운 블로그 생활은요, 올해 4월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첼토링으로 이름이 되어 있었고, 지금은 구체칼리지예요. 그래서 제가 4월부터 지금까지 12월까지 하고 있어서 말하자면 여러분들은 국이에요. 네, 국이 슬불생 여러분이십니다. 그래서 쭉 하고 있고요. 저는 블로그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만의 속도를, 각자의 속도를 조금 존중하고 싶어요. 빠르게 가파르게 성장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성장은 좀 나만의 속도가 필요한 것 같거든요. 남이 잘한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잘해야 되고 빨리 가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 속도를 좀 준수하면서 같이 성장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었고 또 재밌게 소통하면 블로그 훨씬 재밌거든요. 혼자 하는 것보다. 그래서 즐겁게 소통하고 또 뭐 인기 키워드, 인기 글 문서가 있겠지만 그거보다 오래 갈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게 저의 꿈이기도 해서요. 이렇게 슬불생을 만들어 보았어요. 참고로 저는 뭐 4년 전에 있었던 블로그 포스팅이 아직도 조회가 되기도 하고요. 네, 19년 글이 아직도 조회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막 인기가 너무 많아서 막 바뀌는 그런 콘텐츠보다는 오래 할 수 있는 기초가 탄탄한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것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블로그 아직 이제 개설은 하셨지만 시작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 앞장을 만들어 봤어요. 네, 시작했는데
또 운영이 막막하신 분들도 되게 많으시죠. 네, 저도 그랬어요. 저는 혼자, 아까 말씀 앞에서 살짝 드렸는데요. 만든 거는 10여 년이 넘었어요. 뭐 1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글을 조금 쓰기 시작한 건 2015년부터고요. 내가 정말 블로그를 잘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건 한 4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글의 주제를 찾은 지는 더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주제도 여러 번 바뀌고요. 블로그에 불태기도 여러 번 왔어요. 했다가 냈다가 했다가 안 할까 또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이해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저랑 계속 챌린지나 강의를 듣다 보면, 저 사람이 이런 부분이 나랑 맞을 수 있구나. 저렇게, 저 리더도 처음엔 저렇게 했구나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혹시 가능하시면 제가 아니면 음소거를 한 번씩 전체를 할게요. 죄송해요. 블로그는 아시다시피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글도 써야 되고 사진도 써야 되고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본 키워드라는 것도 잡으려면 시간이 좀 들죠. 그리고 그만한 노력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런데도 불구하고 블로그를 할까요?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블로그 어렵고 힘들고 시간이랑 뭐 이런 것도 투자해야 하는데 왜 블로그를 해야 될까? 네. 그만큼 전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블로그를 열심히 하는 건 네, 블로그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블로그는요, 누구나 자격 없이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데요. 유튜브를 하려고 했더니 영상을 찍을 수 있는데 편집이 안 돼서 업로드가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뭐 유튜브도 자격이 있어야 시작하는 건 아니지만 뭔가의 편집 프로그램을 한 번이라도 좀 써보고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는데요. 그냥 블로그는 네이버 항상 쓰다 보니까 회원 가입만 하고 제 정보를 넣으면 그냥 바로 블로그 개설이 되고 그래서 그냥 나 혼자 끄적임도 가능한 네. 그래서 블로그는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담 없는 플랫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히스토리를 다 담을 수 있어요. 뭐 결혼 전에 뭐 개설은 했지만 그때 일기가 하나라도 남겨져 있다면 그때나 그리고 또 결혼하고 나서 또 육아하는 날, 뭐 내가 공부하는 날 이것들을 블로그는 다 담을 수 있어요. 물론 인스타나 유튜브에도 다 담을 수 있지만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인스타는 내 계정에 들어가서도 검색을 예를 들어 내가 결혼했을 때,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찾아보려면 검색 기능이 없어서 내 거 찾으려면 쭉쭉 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또 이 블로그는 좀 더 카테고리가 있어서 나의 히스토리를 다 정리해서 넣기도 되게 편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나와 앞으로의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담고 싶은 것을 블로그는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의 과거도 담을 수 있고요. 현재, 그리고 미래. 네, 담고 싶은 것들을 예쁘게 담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블로그라고 생각해요. 어, 다른 사람의 기록, 물론 스크랩을 해서 가져올 수 있겠지만 나의 기록이 남고요. 그리고 내가 또 공부하는 것들을 남길 수도 있고요. 나중에 보면 이게 인생 타임캡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가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기록할 수 있고 나를 찾아가는 여정이기도 하고요. 네, 누구나 또 시작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블로그의 장점이고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은 퍼스널 브랜딩과 사업 홍보, 마케팅으로 블로그가 빠질 수 없잖아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이 브랜딩 되는 시대, 네, 모두가 IP가 되고 방송사 채널이 되는 시대라고 학장님이 늘 얘기하시잖아요. 온라인 세상에 나를 알리려면 기본 바탕에 SNS를 가져가야 되는데 그 SNS가 저는 기본이 블로그라고 생각해요. 네, 물론 인스타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마다 잘 맞는 플랫폼이 조금씩 틀릴 수 있는데요. 어쨌든 사업주라면 이 블로그를 엄청 매력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여러 가지 수익화도 가능해요. 네, 애드포스트라고 해서 나중에 이게 네이버에서 내 글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면 사람들이 내 글을 보고 광고를 클릭했을 때 그 광고 단가를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애드포스트라는 거고요. 뭐 체험단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 제가 뭐 주말에 아이랑 같이 갈 카페나 맛집이 있다.
그래서 체험단을 신청해서 그게 합격했다. 그러면 그 공간에 가서 무료로 먹고 또 즐길 수 있고 저는 글을 써주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제품을 제공받고 제가 뭐 리뷰를 써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체험단이고요. 또 원고료. 네, 이게 좀 블로그가 활성화되고 뭐 인플루언서 정도 되면 체험도 주지만 원고료도 주면서 글 좀 써주세요라고 하거든요. 이 원고료의 단가가 또 다 사람마다 달라요. 몇만 원부터 몇십부터 몇 백까지. 네, 몇 천은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글 하나당.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수익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하시면서요, 꼭 여러분만의 가치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왜 블로그를 하고 있는지, 하는지, 할 건지를 일단 찾으시고요. 거기서 내가 생각한 가치, 나한테 꼭 어울리고 내가 꼭 해야 하는 게 무엇인지 그 방향성을 잘 잡으셔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슬기로운 블로그 생활 노하우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매달 챌린지를 9번, 슬불생만 9번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내용을 약간 함축적으로 가져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음, 이 시간에, 1시간 안에 블로그 생활의 모든 거를 A부터 Z까지 가져갈 수는 솔직히 어렵고요. 하지만 그에 버금가도록 제가 중요한 것들을 좀 뽑아봤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요, 블로그의 중요 요소는 이렇게나 많아요. 사실 이거보다 더 많아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블로그가 성장하려면 어떻게 돼요? 수익하려면 어떻게 돼요? 노출 잘하려면 어떻게 돼요? 네,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 요소들이 잘 지표가 올라갔을 때 블로그가 성장되고 그게 수익이 되고 그게 또 여러 가지로 또 이어지죠. 그런데 이 중에서 제가 또 중요한 걸 한번 뽑아봤어요. 일단 이걸 한번 볼게요. 블로그를 쓰려면 글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사진 기반은 아니기 때문에요. 사진 기반이라고 하면 인스타가 사진 기반의 SNS잖아요. 근데 블로그는 어쨌든 글이 있어야 되고 글 기반이 좀 더 맞죠. 둘 중에 하나라면. 그런데 글만 있는 거 여러분 그런 포스팅 보고 싶으신가요? 우리 제주도 맛집 찾을 때 글 텍스트만 쭉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글이랑 사진이랑 이렇게 있어야 좀 재밌죠. 뭐 지도도 첨부되어 있고 스티커도 달려 있고 눈에 잘 들어올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글쓰기가 일단 기본이 동반되어야 되고요. 뭐 사진도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글감이 있어야죠. 오늘 뭐 쓰지? 내일 뭐 쓰지? 그런 글감도 참 잘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되면 또 알려드리겠지만 글감 같은 경우는 지금 크리스마스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쓰는 이 시기에 크리스마스 시기에 잘 찾는 뭐 용품이라든지 자주 가는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로 글을 썼을 때 조회수가 올라가고 방문자 수가 더 올라가요. 그래서 글감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시기에 맞게 글감을 찾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카테고리는 어떻게 보면 나의 만족일 수도 있어요. 내가 독서, 여행, 국내 여행, 해외 여행, 뭐 블로그 공부 이렇게 카테고리 다 나눠놨는데 나한테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 카테고리 하나하나 다 보진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나중에 포트폴리오처럼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카테고리를 좀 많지만 포트폴리오처럼 저 이런 거 했어요 라고 또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근데 지금은 카테고리가 많은 것보다는 딱 5개 정도, 3개에서 5개 정도 만약에 안 하시고 계신다면 그렇게 중점 5개 해서 카테고리를 내가 주력하는 거를 2-3개를 찾아보시고 그러다가 하나를 찾으시고 그래서 그 한 분야로 블로그를 제대로 키우시면 전문성 있게 가시면 그게 바로 인플루언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카테고리도 낙서장, 메모장 아직 이런 분들 있으실 거거든요. 그러면 이 카테고리가 낙서장은 도대체 뭐 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모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일상인지 아니면 독서인지 뭐 맛집인지 뭔가의 이름, 키워드를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블로그 사람들이 조회수 되게 관심 많으시잖아요. 조회수 정보를 좀 담아주시면 조회수가 높아져요. 예를 들어 제가 MKYO를 다녀왔어요. 캠퍼스 갔더니 너무 좋았어요. 짹짹이 만나니까 반가웠어요가 끝나는 게 아니라 MKYO를 가려면 홍대 정문에서 어떻게 가시고요. 거기 1층 카페가 있는데 거기 몇 시부터 있고 뭘 팔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하시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경험한 거 그리고 제가 정보를 줬죠. 그러면 그 콘텐츠를 좋아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의 다른 글들도 소비하게 되고 그냥 일기 기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보랑 같이 줬을 때는 나도 좋고 오래가는 콘텐츠 될 수 있고 사람들도 좋아하는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소통도 필요해요. 소통 귀찮은데요? 저 안 하는데요? 소통을 하면 블로그 지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소통만 하라는 건 아닌데요. 이 소통 부분도 되게 중요해요. 소통을 하는 거로 또 지수가 올라가는데 이건 뒤에 좀 알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키워드라는 거, 그다음에 저품질이라는 건 블로그에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는데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 주시는 게 블로그를 또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고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쓰지? 이걸 보는 거, 벤치마킹도 되게 중요해요. 아무리 책을 보고 아무리 강의를 들어도요. 내가 직접 보고서 그렇게 해보는 거랑은 달라요. 여러분 모든 공부가 그렇잖아요. 강의만 들었을 때는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직접 해봐야 되는 것처럼 벤치마킹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제를 찾아가는 거. 이게 네이버 방향과 트렌드예요. 결국은 주제를 찾아서 전문성 있게 하고 브랜딩을 하면서 인플루언서까지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블로그 마인드도 되게 필요해요. 때로 되게 하기 싫고 귀찮고 사람들과 비교하면 나만 못하는 것 같고 그걸 잘 잡고 가셔야 블로그를 좀 오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습관, 루틴을 잡으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데요. 그중에서 제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몇 개 뽑아봤어요. 초보 블로그에게 가장 필요한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이렇게 조금 굵게 해봤어요. 글쓰기, 글감, 사진, 소통 루틴. 이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여기 앞에서 글쓰기예요. 네, 글쓰기는 일단 시작하셔야 돼요. 네, 너무 걱정돼요. 그래서 못하겠어요. 그런 고민 일단 떨쳐버리시고요. 일단 오늘 세 줄이라면 세 줄. 목표가 세 줄이면 네, 세 줄로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처음부터 욕심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 거 보니까 되게 길던데 나도 길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요. 나는 나예요. 나는 나니까 처음부터 너무 거기에 이제 기준 맞추시지 마시고요. 내가 쓸 수 있는 만큼 차곡차곡 네, 이렇게 발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의 양도요. 아까 제가 세 줄 얘기 드렸잖아요. 네, 세 줄, 뭐 네 줄, 다섯 줄 글도 쓰다 보면 되게 늘어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양은 조금씩 늘려가셔야 돼요. 진짜로 내가 세 줄을 쓰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제가 옆에 인스타 아니면 주의라고 쓴 건요. 우리 인스타에 보면 피드 할 때 간단하게 한 줄, 두 줄, 그다음에 해시태그 끝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블로그는 그게 사실 많은 도움이 되진 않아요. 두 문장 쓰고 사진 한 장 하면 이 인스타랑 다를 게 없고 굳이 블로그를 하는 이유가 없죠. 사람들이 블로그에서 정보를 찾는다는 건 인스타의 사진이나 그 짧은 글이 아닌 정말로 경험했을 때 그 무언가의 정보, 느낌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한 건데 글이 몇 줄 없고 사진이 너무 없으면 그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콘텐츠 소비되는 콘텐츠는 아니에요. 근데 물론 처음부터 만들 수 없기 때문에요. 그냥 조금씩 욕심 내려놓고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경험, 정보 이걸 모두 담으시면 이게 콘텐츠 퀄리티가 가장 올라가는 길이고 네이버가 좋아하는 글이에요.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죠. 사람들이 정말로 정보에 대해서만 알고 싶으면 논문을 찾아볼 거지 블로그를 찾아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논문처럼 긴 텍스트 있어도 사람들이 읽지 않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정보도 있지만 그걸 가공해서 예쁘게 포장해서 네, 글을 쓰시는 것도 글쓰기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트렌드예요. 네이버가 참 좋아하는 거예요. 정보만 있는 것도 안 좋아해요. 이렇게 가치 있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글 쓸 때, 내 생각, 경험, 기록도 좋지만 뭔가 하나를 더 알려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쓰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죠. 글쓰기는요. 잘 쓰고 못 쓰고가 없어요. 네,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물론 잘 쓰시는 분 있어요. 그렇지만 저분이 내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나의 방식대로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을 좀 낮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인스타 피드 하나 올리면서 책이 이제 샘플북 나왔어요. 저 이제 출간해요. 다음 주에 인쇄가 돼서 나옵니다라고 이렇게 올렸는데요. 요즘 사람들은 텍스트를 또 너무 긴 거는 그 출판업계에서 못 읽는다고 이렇게 글도 이렇게 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핵심을 꼭 담은 그런 글 길이양이 요즘 또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짧은 거, 너무 긴 거 아니고요. 책도 중간 정도. 그래서 우리 블로그 글쓰기 하실 때도 너무 짧은 글, 너무 긴 글 말고 내가 핵심과 내용 정리,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경험 그런 것들을 녹여야겠다. 이렇게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질문이 여기서 제일 많이 주시는 게 그럼 몇 자를 써야 돼요? 라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적어봤는데요. 몇 자가 완벽하게 이걸 해야 되는 아니지만 보편적으로요. 1000자에서 1500자 정도는 쓰셔야 합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1000자에서 1500자. 네. 물론 요즘은 1000자 아닌 800자, 900자 이런 글들도 상위 노출이 돼요. 상위 노출이라 하면 네이버 블로그에서 검색어를 쳤을 때 블로그가 위에서부터 한 5개 정도 이렇게 보이는 거를 상위 노출 글이라고 하는데요. 그 글이 요즘엔 1000자 밑에 있는 것들도 보이긴 보여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1000자 밑에 막 300자, 500자 이러면 아직은 검색 노출이 안 될 거고요. 이제 제가 만약에 여러분보다 좀 오래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오래 했던 지수랑 뭐 그런 것들이 다 쌓여서 그 정도 되면 글이 짧아도 노출이 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알아만 놓으세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글감을 찾으셔야 되잖아요. 초보자분들이라면 근데 매일 일상이 똑같은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는 분 되게 많아요. 근데 누구나에게 아침, 점심, 저녁이 달라요. 우리 어제 여러분 새벽 5시에 슬불생 강의 듣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점심이 어제 점심이랑 동일한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맛이 다르고 양이 다르고 그때 느낌과 생각이 다르겠죠. 모두 달라서요. 글감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같은 일상이라도 그냥 조금씩 다르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러면서 글감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책 쓰기도 그렇지만 주제는 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글감은 나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해요. 그래서 나의 소소한 일상을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오늘 뭐 했지, 뭐 먹었지, 그래서 내가 다녀온 맛집, 내가 오늘 공부한 거, 내가 생각한 거 이런 것들을 그거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더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사진 찍는 연습을 하다 보면요, 글감이 절로 생겨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쓰지 할 때 제일 먼저 핸드폰을 들고 갤러리를 봐요. 그래서 내가 순간순간 찍어놓은 사진을 보고 이걸로 오늘 글 써야지 라고 하는 거가 저의 글감 그리고 블로그 포스팅을 빠르게 하는 노하우예요. 사진을 평소에 찍어 놓으면 사진을 가지고 글감을 찾으면 훨씬 좋아요. 그냥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보다 시각화라고 하잖아요. 시각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사진 찍는 습관 하셔서 글감을 좀 빨리 찾아보세요. 그리고 글감은요. 내가 쓰고 싶은 것도 중요하고 또 하고 있는 것들 적어도 좋고요. 사람들이 나한테 궁금해하는 것들이 나의 콘텐츠가 돼요. 저한테 블로그 하고 있는 저에게 육아 인플루언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나는 육아 인플루언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글을 써봐야겠다. 강의를 개설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글감이 되고 나의 콘텐츠가 되고 그것이 주제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난 주제를 못 잡았어. 그래서 블로그 못 하겠어. 라는 얘기 하지 마시고 글감부터 찾아보시다 보면 주제가 잡힌다는 거.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일단 누구는 뭘 썼는데 뭐 되게 좋아 보이고 네, 이런 비교 기준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부터 글감을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글감이 없으면 어떡하죠? 네, 그러면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저 오늘 글감이 없어요. 그럼 제가 막 질문을 뭐 하셨는지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오늘 어떤 일상을 어떻게 썼는지 아니면 같은 아바타 영화를 봤더라도 저 사람은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네, 다 다르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이 단톡방에 공유해 주시는 거 한번 보시면서 글감을 찾으시는 것도 팁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진이에요. 사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은 나에게 편한 도구로 사진을 찍는 건데 저는 핸드폰으로 많이 찍어요. 누구는 카메라로 찍는 게 더 편하시고 좋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퀄리티도 훨씬 더 좋은 경우 많은데요. 저는 조금
빠르게 자주 찍는 습관이 있어서 핸드폰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으로 찍어요. 핸드폰으로 찍기 전에 간단하게 렌즈를 한번 닦아 주시면 뿌연 사진 나오지 않고 선명하고 예쁜 사진 나와요. 그래서 일상에서 사진 찍는 습관. 뭐 손 먹는 것도 찍고요. 뭐 하다못해 오늘 하늘이 예쁘면 하늘도 찍고 지나가다가 눈사람이 있으면 눈사람도 찍고 이게 나중에 일기 쓸 때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일단 다 찍어요. 여러분도 사진을 지금까지 안 찍으셨다면 이제 블로그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사진을 늘려보세요. 네, 여러 가지 일단 남겨서 보시면 그중에서 글감이 딱 생각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본 일단 써 놨죠. 카메라 렌즈 탔고요. 그리고 사진을 찍으실 때는 초점은 꼭 맞춰 주셔야 돼요. 초점 없이 흐릿한 것들 좋지 않거든요. 네이버에서 내 글을 보여줄 때 글도 보지만 사진도 봐요. 어떤 사진을 넣었는지도 보는데요. 막 초점이 안 들려서 뭐를 말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사진보다는 좀 깨끗하고 선명하고 초점 맞춰주고 이런 사진. 꼭 무슨 전문가여야 찍는 사진이 아니어도요. 기본 지켜준 사진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블로그 사진 보정은 참 다양한 어플들이 있고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챌린지에서 항상 알려주는 블로그에 있는 스마트 에디터를 사용하시면 전문가 수준 아니어도 전문가처럼 그리고 빠르게 효율적으로 편집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뭐 자기가 원하는 그 어플로 보정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기왕이면 블로그에서 글도 써야 되고 사진도 해야 되는데 사진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해서 블로그 하기 싫어, 힘들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블로그 사진 보정은 좀 빠르고 쉽게 하시는 본인만의 그런 것들 아니면 블로그에 있는 스마트 에디터를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복 사진은 쓰지 않는 게 좋은데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제주도에 가서 아니면 MKUIO 캠퍼스에 가서 찍찍이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면 이걸 오늘도 쓰고 내일도 쓰고 내일 모레도 쓰고 다음 달에도 쓰고 이렇게 하는 건 중복 사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는 중복 사진을 싫어해요. 새로운 사진들이 계속 나와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계속 한 가지를 가지고 돌려 쓰는 거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냐면 다른 사람 타인의 것을 가져와서 내가 또 막 그렇게 계속 유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광고글로 도배한다는 그런 인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썼던 거지만 내가 찍은 거고 내가 썼던 거지만 너무 여러 번 반복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여기 조금 오타가 있는데요. 어쨌든 다른 사람의 사진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막 올리면 그건 저작권에 소송당할 수 있고요. 또 유튜브나 TV 영상도 가져와다가 무조건 난 좋으니까 내가 그냥 올리는 거 안 되고 출처를 밝히시거나 공개 가능한 것들만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또 사진은요. 사진 잘 찍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는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사진은 많이 찍어 보셔야 잘 찍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 드려요. 한 장 찍은 사진이랑요. 10장 찍어서 그중에 제일 잘 된 사진 고르는 거랑은 퀄리티가 틀리거든요. 일단 양을 늘려보세요. 여러 번 찍어보시면 잘 된 사진이 나오고 똑같은 사진 10장 중에서 내가 사진 보는 안목도 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 번 한번 찍어보세요. 이제 같은 사진이라도. 그리고 이제 블로그 하시려면요. 이웃 소통도 되게 중요해요. 앞에서 조금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이웃도 사실 여러 이웃이 있을 수 있어요. 나랑 정말 관심 없는. 예를 들어 제가 요즘에 막 이사 업체, 뭐 하수구 변기 업체, 인테리어 업체, 뭐 인터폰 업체 여러 가지 이웃 추가가 저한테 막 오거든요. 서로 이웃해요 이렇게 오는데요. 진짜 찐 이웃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찐 이웃이라면 나랑 공통사, 관심사가 같은 사람 그런 이웃이 좋아요. 그래서 이 국제월드 안에 실버생 챌린지를 같이 하고 있으면요. 국제월드 MKYU 그리고 같이 공부하시잖아요. 그런 공동사가 있으시고 또 관심사가 블로그에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사실 여기서 소통하면 찐 이웃, 찐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참여하지 않으시면 조금 그 정도는 되지 않겠죠? 그래서 블로그를 내가 글을 쓰면 내 것도 이제 채팅방에 공유를 주시면 되는데요.
내 거 공유도 하고 다른 사람 거에서 가서 보고 소통도 한번 해 보시고 어떻게 했는지도 보시고 네 그런 과정들이 다 블로그를 잘하게 되는 과정이에요. 네. "이게 무슨 비법이야?"라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웃 숫자가 꼭 많이 필요한가요? 네 여러분 제 블로그에 오시면 네 방문자랑 이 사람 이웃이 얼마야? 아니면 유튜브를 볼 때 구독자가 얼마야? 라고 숫자 보신 경험 다 있으시죠? 이웃 수는요 적은 것보다 많은 게 좋아요. 사람인지라 그 숫자에 눈이 가거든요. 그리고 이웃 수가 많으면 나중에 인플루언서 신청할 때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할 때 좋아요. 하다못해 책은 이제 출판사에 책을 낼 때도 이제는 그 글도 중요한데 그 글을 쓰는 사람이 어떤 영향력을 가졌는지 SNS에 네 숫자를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웃수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고요. 인스타는 뭐 하루에 몇 개, 몇십 개 하다 보면 섀도우 밴이라고 걸려서 하루에 너무 많은 이웃 추가를 하면 그 계정을 잠시 정지시키는데요. 블로그는 100 개까지 가능해요. 네. 하루에 100 명씩 또 늘려나가실 수 있으니까 이웃 숫자도 한번 늘려가 보시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나중에 영향력의 지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막 이사업체, 뭐 하수구업체 막 이런 업체 있다고 있잖아요. 그 업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찐팬을 늘려갈 때는 사실 그런 나랑 관련 없는 것보다도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찐팬을 항상 늘려가시면 블로그가 훨씬 더 많이 성장해요. 왜냐면 계속 와서 내 글을 소비해 주고 댓글, 좋아요 그렇게 활발한 글을 네이버가 좋아하거든요. 아 얼마나 글을 잘 쓰고 도움이 됐으면 사람들이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좋아요도 하고 스크랩도 하고 소통도 할까?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나도 가고 저 사람도 나한테 오고 그럴 수 있도록 쪼끔 적극적인 활동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아직 초보이시기 때문에요. 내가 글을 쓴다고 해서 상위 노출이 빵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내 블로그가 가만히 그냥 일기장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계속 활발하게 움직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저는 조회를 이렇게 글을 썼을 때 상위 노출이 되면요. 여러분이 아니어도 그냥 불특정 다수가 제 거를 검색해서 딱 많이 들어와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뭐 댓글을 안 써야 되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초보 블로거일수록 이런 좋아요, 댓글 소통, 스크랩까지도 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스크랩은 할 데 없으면 블로그 에세 카페에다가 늘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소통만 하시면 안 돼요. 소통만 하다 끝나면 안 되고요. 글쓰기를 하시고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글쓰기가 더 중요해요? 소통이 더 중요해요? 그럼 글쓰기가 일단 더 중요하고요. 여력이 되시면 소통을 늘려가세요. 그게 바로 소통을 꼭 해야 할까요? 해야 할까요?입니다. 네. 이후 소통은 하면 블로그 지수라는 건 블로그 등급, 네, 블로그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루틴입니다. 루틴은 습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글 쓰는 습관을 찾는 게 되게 블로그를 운영하는 데 도움이 돼요. 내가 가장 편한 시간대를 찾는 거. 그래서 '이 시간만은 내가 블로그를 하겠다.'라고 약속을 잡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새해 계획 짜실 때 '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블로그를 할 거야.'라고 잡아 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루틴은요 정말 꾸준히 운영하는 습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오늘도 글을 어디서 봤죠? 네. 아무리 비싼 강의를 들어도 우리 뭐 예를 들어 비싼 입시, 대입 강의를 들어도요. 뭐 대치동의 1타 강사 강의를 들어도 우리가 모두가 다 서울대를 가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그걸 들었으면 실천하고 공부해야 되고 꾸준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블로그 강의도 많이 들어봤는데 저는 아직까지 성장이 좀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네 꾸준히 운영하는 거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부터 솔브생에서 키워드를 잡는 거를 막 알려드리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꾸준히만 하실 뿐인데 막 50일, 60일이면 애드포스트를 달고 애드포스트라는 건 내 글에 광고 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단가 애드포스트 수익도 들어오시고 그냥 꾸준히만 하셔도요. 네 그렇게 수익화에 가까워지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이 그에 맞는 루틴을 한번 잡아 보세요. 그래서 최소 3 개월 그 애드포스트도 이제 네이버에서 최소 개설한 지 90일 이상이 되신 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라고 네이버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90 일이라는 건 생각해 보면 3 개월이잖아요. 블로그 3 개월을 최소로 한번 해 보세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3개월에서 6개월은 블로그를 내가 꾸준히 해봐야겠다라는 목표를 잡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성장이 됩니다. 뭐 체험단도 되고 에드포스트도 되고 여러 가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브랜딩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단기간에 되지 않아요. 단거리 아니고요. 블로그는 장거리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인스타 여러분들 하신다면 인스타 내가 개설했다고 해서 갑자기 팔로우가 막 엄청 있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글도 올리다 보고 소통하다 보면 팔로워도 올라가잖아요. 블로그도 그래요. 그래서 좀 꾸준히 키워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상 캡틴이 3개월 한 사람, 아니 이게 3년 한 사람이 30년 한 사람처럼 걱정하지 말라. 네, 3개월 한 사람도요, 3년 한 사람처럼 걱정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냐면 아직 여러분 블로그 제대로 3개월 안 하셨다면 저 근데 아직 뭐 이게 어렵고요. 저는 이게 안 되고요. 그런 걱정은 하지도 마세요. 네, 아직 3개월, 최소 3개월 안 되셨잖아요. 그렇죠? 아르바이트도 3개월 했으면 아직은 초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습관도 맞춰가면서 천천히 지속적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혼자가 어렵다면요, 챌린지를 통해서 하시는 거 정말 정말 추천드려요. 저는 예전에 이런 챌린지가 없이 혼자서 꾸역꾸역 했던 사람으로서 챌린지를 같이 하면서 성장하고 서로 축하도 해주고 정보도 교환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힘드시다면 또 챌린지를 통해서 블로그를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루틴은요. 저는 아기를 재우고 10시 반에서 밤이에요. 10시 반에서 11시 반. 그 사이 1시간 안에 글을 막 써요. 그게 저의 루틴이에요. 근데 하루 종일 루틴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글 쓰는 루틴. 10시 반, 11시 반이면 드라마 볼 시간이죠. 저는 드라마 보지 않고요. 네, 글쓰기를 합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는데 여러분도 편한 시간 루틴을 잡아보세요. 그리고 또 제가 되게 더 많이 할까 하다가 네, 막 얘기할까 하다가 여러분이 궁금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까 해요. 여러분이 사전 질문지에 이렇게나 많이 적어주셨거든요. 중복은 사실 제가 몇 개 뺐어요. 그런데 그 사전 설문지에 주신 거 그대로 복사하기 붙여넣기를 해왔습니다. 한번 제가 답해드리는 시간을 하고 싶었어요. 물어볼 게 없으시잖아요. 왜냐면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잠시만요. 네. 여러분이 질문 주신 것 중에요. 블로그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로그는 한 가지만 잘한다고 잘한다라고 할 수 없어요. 글도 잘 써야 되지만 사진도 잘해야 되고 소통도 잘하고 그렇게 운영을 잘하는 거 해나가는 게 그게 블로그를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또 블로그를 잘하는 건요. 어쨌든 이 사람이 사진은 조금 부족해. 글도 부족해. 그렇지만 꾸준히 하는 거. 그게 저 제일 좋은 블로그를 잘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블로그를 예쁘게 꾸미게 하고 싶어요라는 글들이 이번에 좀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밀어놓은 것들이 있어요. 슬브생을 9번 하면서 일단 디자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라고 얘기 드리거든요. 여러분들의 글이나 제목을 보고 클릭해서 그 글에 들어가지 그 블로그의 디자인을 보고서 블로그에 들어가진 않잖아요. 블로그의 그 카드 뉴스, 썸네일을 보고 들어가지 여러분이 블로그를 어떻게 꾸몄는지를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단 글을 쓰고 사진을 퀄리티를 완성하시고 그다음에 디자인을 해보세요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홈페이지형 블로그 만드는 것도 같이 커리큘럼에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쁘게 꾸미기를 한마디로 도움을 드리자면 블로그형 말고 프롤로그형이 있어요. 그렇게 프롤로그형을 설정하시면 돼요. 근데 프롤로그형은 뭐야? 그러면 제 블로그를 보세요. 네, 클릭해 보시면 이게 프롤로그형이구나. 카드 뉴스가 이렇게 딱 사진 기반이 일단 썸네일 기반으로 되어 있는 거. 네, 그게 조금 더 블로그를 예쁘게 보이게 하는 비법입니다. 그리고 글을 잘 써보고 싶어요. 서용 이렇게 해주셨어요. 글을 잘 써보고 싶으시면 매일 조금씩 쓰고 네, 뭐 책도 읽을 수 있고 페이스화도 하고 그러면 글이 조금 더 잘 써지더라고요. 네, 제가 그렇게 해서 블로그 글쓰기에서 책 쓰기를 일부러 하고 이번에 출간이 되는 겁니다.
저는 글쓰기가 너무 싫어서 문과 안 가고 이과 간 사람이에요. 네, 근데 그때 제가 책을 쓰다니요. 네, 제가 블로그를 하다니요. 네, 아마 친구들은 잊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저처럼 글을 못 쓰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도 블로그 할 수 있고 책도 쓸 수 있어요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차근차근 블로그 하시다 보면 그 책 쓸 만큼의 글쓰기 실력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찐이웃, 아까 막 얘기 드렸죠? 관심사나 공통사. 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가다 보면 찐이웃, 찐팬이 생깁니다. 브랜딩 중요하죠. 근데 브랜딩은요, 어렵게 생각하면 되게 어려워요. 뭐 수업도 몇백만 원짜리부터 해서 되게 많고, 근데 저는 브랜딩을 꼭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온라인 세상에 나라는 사람을 알리려면요, 이 브랜딩이라는 게 필요한데,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내가 하고 있고, 내가 하고자 하고, 내가 배우고 있고, 이 모든 것들, 그냥 기록하는 것들이 브랜딩이거든요. 제 블로그에 왔을 때 저는 육아, 아기와 함께 먹는 거, 뭐 아기와 함께 가고 싶은 것, 뭐 그리고 블로그 챌린지 하는 거, 네, 이런 것들을 만약에 기록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아기를 키우면서 블로그를 하는구나, 라고 인식이 되어지겠죠? 그게 바로 브랜딩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붙잡고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알아주는 거, 누군가의 그 머릿속에 제가 각인되는 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브랜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그 관련 글을 쓰시면요, 그렇게 브랜딩이 되어져요. 아, 이분만 보면, 아, 이분한테 물리치료 받고 싶다. 아, 이분만 보면, 아, 맛있는 네, 수제청이 생각난다. 네, 뭐 이렇게 브랜딩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글 몇 번, 5개, 10개 써놓고선 브랜딩이 되지 않아요. 좀 오래 가져가시고요. 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수익화가 돼요. 브랜딩으로 할 수 있는 수익화가 저는 최고의 수익화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아는 뭐 억대 연봉, 음, 아니면 또 월 1,000만 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블로그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에드포스트 광고 수익도 있을 수 있지만요. 그 사람들이 브랜딩을 통해서 나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들한테 수업 듣는 강의료가 훨씬 더 비싸거든요. 그 숫자를 넘어서요. 그래서 내가 브랜딩 되어지고 전문가로 보였을 때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블로그를 통해서 꼭 브랜딩도 하시고 그걸로 수익화도 해보세요. 네, 저의 바람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시는 거. 그리고 블로그 하면서 슬럼프도 있었나요? 라고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네, 당연히 슬럼프 있죠. 그리고 제가 해봤더니 블로그는 멘탈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네, 이런 얘기가 있죠. 멘탈이 털렸다. 뭐 이런 얘기. 네, 저도 멘탈이 탈탈 털릴 때가 있어요. 그냥 내 글만 보면 그렇게 멘탈이 흔들리지 않는데요. 다른 사람들 글을 보면 멘탈이 흔들려요. 여러분, 인플루언서 되면 다 좋을 것 같죠? 인플루언서도 순위가 있어요. 이 안에서도 네, 경쟁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걸 보면서 아, 나 못하겠어. 나 힘들어. 나만 초라해질 것 같아. 그러면 저는 딱 보지 않아요. 네, 배울 점만 보고 아, 저 사람은 나보다 이게 더 잘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요. 내 멘탈을 막 흔들지 않아요. 그걸 몇 번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조금씩 단단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한테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해주는, 같이 소통해주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잘하고 더 많이 얘기하면서 저는 그렇게 극복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슬럼프 극복엔 한 가지는 내가 왜 블로그를 하고 있나. 그거가 저는 가장 좋은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내가 진짜 그냥 심심해서 하는지, 나는 이거를 통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지, 그 목표를 생각하시면 슬럼프를 조금 더 잘 이겨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대1 제가 코칭을 하기 때문에, 멘토링 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데 못 하셨대요. 네, 1대1을 저는 정말 추천해요. 왜냐면 방향성 없이 막 이렇게 가다가 방향을 잡으려는 것보다 초보일 때 방향을 잡고 가는 게 그 시간을 단축하거든요. 저는 그런 기간이 없이 그냥 혼자서 막 땅을 팠어요. 앞으로 갔어야 되는데 밑으로 땅을 파고 들어간 사람으로서 방향성을 지금 제시해 드리는 게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겁나지 않으셔도 돼요. 저만 뭐라고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블로그 습관을 꾸준히 하는 거, 네, 챌린지를 통해서 하시면 좀 더 편하시겠죠? 그리고 포스팅 올리는 시간 노출과 관련이 있나요? 이게 포스팅 올리는 시간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네이버가 내가 포스팅하는 시간을 다 체크하고 있어서 50분 글 쓰는 글인지, 뭐 2시간 쓰는 글인지, 10분 만에 쓴 글인지를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글을 써요.
뭐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뭐 10분 만에 쓴 글은 없지만 그렇게 했을 때 뭐 30분 만에 써서 상위 노출이 안 되고 뭐 그런 거는 아직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스팅을 꼭 길게 오래 잡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올리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요. 남들이 내 포스팅을 보는 시간이에요. 그걸 체류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좋으면 이 사람이 이걸 계속 이 글에 들어가서 3 분, 4 분, 5 분을 봐. 그건 정말 좋은 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글은 딱 봤는데 볼 게 없어. 꺼 버려. 그럼 체류 시간이 없죠. 내 블로그에 내 글에 머무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좋은 걸로 판단하지 않아요. 이 모든 판단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AI가 하거든요.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요. 그래서 포스팅 올리는 시간보다는 포스팅을 보게 하는 체류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체류 시간을 올리려면 콘텐츠가 탄탄해야죠. 사진과 글, 정보, 경험, 생각 이런 것들, 뭐 동영상, 지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체류 시간에 도움이 됩니다. 현명한 불태기, 네, 제가 아까 앞에서 얘기 드린 것 같아서 생략할게요. 네, 불태기 화이팅. 그리고 글감 앞에서 얘기 드렸고 블로그 매뉴얼이 궁금하시대요. 네. 네, 제가 챌린지를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씩 기능도 알려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네, 쉽고 재미있게 하려면 네, 소통하면서 하면 재밌어요. 혼자서 일기 쓰면 재미없죠. 그거 올리고 나서 뭐 잘하셨어요. 우리 또 해봐요. 화이팅 힘내요 하면 514 챌린지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같이 하면 재밌습니다. 콘텐츠 올리는 법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네. 내 생각, 경험, 지식, 정보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게 퀄리티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초 알고 싶고 글쓰기 자기 표현 그리고 네. 글쓰기 자기 표현이 어려워요. 근데 모두가 어렵죠. 처음부터 어떻게 나를 내놓겠어요. 근데 하루에 3줄 이렇게 하면서 연습해 보시고요. 글솜씨가 없어서 네,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 드렸죠? 네, 제가 제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도 하니까 여러분도 하실 수 있어요. 카테고리를 만들려면 내가 일단 어떤 카테고리를 만들려고 하는지 5개면 5개, 3개를 생각해 보셨는지 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카테고리를 만드는 방법보다는 무슨 카테고리를 만들 건지가 더 중요합니다. 네, 그 소식하고 싶은데 누군가가 알아볼까 봐 두려워요. 네, 그래서 처음에 저도요, 비공개 발행도 많이 하고 막 그랬는데요. 이제 알았어요. 비공개 공개할 거면 블로그를 굳이 할 필요 없어요. 네, 그냥 일기장에 쓰는 거랑 다름없고 블로그에서 내 성장을 봤을 때도 비공개 글이 많다고 해서 성장했다. 아, 글 많이 쓰는구나 생각하지 않고 공개된 것들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좀 버리셔야 되고요. 용기 내서 한번 써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 셀프생 기준으로 보면 60대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저랑 셀프생 하면서 회원가입을 처음 하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근데도 글 쓰시고 사진 쓰시고 그렇게 해서 챌린지를 이어나가시고 완주도 하시고 있으세요. 그리고 모든 블로거들이 뭐 나를 알아볼까 봐 두려워요라는 마음을 시작했지만 이제 뭐 자유롭게 얼굴도 내놓으시고 또 얼굴 안 내놓으면 뒤태를 내놓으면 돼요. 뒤태 안 내놓기 싫으면 손만 내놓어도 되고요. 손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손도 싫으면 좀 멀리서 그냥 실루엣만 보이셔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글 쓰신다고 상위 노출이 막 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누군가 알아볼 정도 유명한 사람은 아직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저는 이 글에 정말 이 질문에 별표를 100개 쳐드리고 싶었어요. 수익화를 위한 브랜딩은 기본 스텝이라고 생각한다고. 네, 맞아요. 사람들은 블로그 수익화를 애드포스트, 뭐 체험단, 원고료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가장 좋은 수익은 제가 봤을 땐 브랜딩에서 할 수 있는 네, 그런 수익화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딩을 저는 사람들마다 개개인의 콘텐츠를 꺼내서 브랜딩을 하는 게 저의 23년의 목표예요. 같이 챌린지 하시는 분들, 오래 해왔던 분들, 원하는 분들의 콘텐츠를 꺼내서 브랜딩할 수 있게 네, 도와드리려고 하고요. 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죠? 브랜딩이라는 게 쉽지 않죠. CJ가, SPC가, 삼성이 그 자리에 있기에는 뭔가 계속 해낸 것들이 있죠. 그래야 이게 반도체 좋은 기업, 가전 좋은 기업 이렇게 하잖아요. 좀 꾸준히 하셔야 돼요. 네, 힘을 같이 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키워드 찾기라는 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월 1,000만 원 넘게 보시는 파워블로그 분들도 키워드 찾기만 제목 쓰는 것만 1시간 넘게 하신대요. 네, 그 정도로 키워드 찾는 거는 쉽지 않아서요. 제가 초보분들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걸 많이 알려드리고 있지 않아요. 키워드를 잘 찾으려면 내가 원하는 단어를
정확하게 예를 들어 국제월드 1일차, 2일차, 3일차가 아닌 국제월드 해서 NFT의 내용이었으면 NFT. 그래서 워딩을 확실하게 주는 게 중요합니다. 깔끔하게 포스팅 하시려면 가독성을 좀 더 줘보세요. 잘 보이게. 이제 불태기. 네. 블로그, 네이버에서의 블로그 노출 기준은요. 이렇게 하시면 노출이 됩니다. 라고 나온 표현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한 가지가 아니고요. 노출이 잘 되려면 얼마나 글을 썼는지, 얼마나 콘텐츠가 괜찮은지, 얼마나 아까 체류 시간, 소통, 댓글, 이 모든 것들이 합쳐서 노출이 되는 거예요. 네. 글만 잘 쓴다고 노출되지 않고, 사진 잘 찍는다고 되지 않고, 그렇다고 오래됐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질문 주신 거에 제가 최대한 답을 한번 해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는 이제 이걸로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요즘 읽고 있고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아실 수 있지만 2023년 트렌디 노트라는 책이에요.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트렌드 노트에서 있는 내용을 가져온 거예요. 네. 그 책에 이렇게 나와요. 루틴이 뜨고 기록이 뜨고 연대가 뜬다. 이게 이 시대의 목표다라고 했는데 전 너무 반가운 거예요. 여러분 챌린지로 루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기록이 뜬대요. 여러분 블로그로 기록하시잖아요. 연대가 뜬대요.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죠? 슬브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시대의 목표고 트렌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방향성이 제일 맞게 잘 가고 계시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도 나와요. 꾸준함 자체가 이제는 성과다. 옛날에는 꾸준함을 눈으로 보일 수 없어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창의성 같은 거는 사진으로 보여줄 수 없어도 이제 100일 동안 열심히 한 거는 사진으로 나와서 성실히 증명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100일 챌린지 도장도 찍고 여러분들이 100일 했던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꾸준함으로 뭔가 부지런 이게 다 이제 성과가 날 수 있는 시대라고 트렌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록을 통해 나를 알아가고 데이터로 나를 설명하고 소비로 나를 증명한다. 이런 게 우리 시대의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요. 이 트렌드 노트 중에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올해 네이버에서 주간일기 챌린지라는 걸 했어요.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은 일기를 꼭 쓰세요. 일기를 쓰는 챌린지를 네이버에서 했는데요. 이 트렌드 노트에도 이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져와 봤어요. 블로그 주간일기 챌린지에 대한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이랬어요. 이제 블로그를 바라보는 관점은 누가 파워 블로거인가 해서 누가 지속적으로 쓰고 있고 너도 쓸 수 있어로 바뀌었다. 핵심은 영향력이 아니라 꾸준함이다. 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요즘 트렌드는 누가 잘하나가 아니다. 누가 지속적으로 쓰느냐, 얼마나 성실하고 꾸준하게 하느냐,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어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누가 잘하나는 아니에요. 누가 열심히 오래 하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주간일기 챌린지를 하면 이렇게 잘했어요. 도장 쾅쾅쾅쾅쾅 찍어줬거든요. 블로그 마케팅도 변했다. 경쟁을 부추기기보다는 이젠 잘한다 하고 상위 10명에게 상을 주는 대신에도 모두에게 작은 상을 이렇게 준다. 이게 트렌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선망받는 블로거들을 이렇게 말한대요. 나는 평범했고요. 블로그를 매일 쓰다 보니 인생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한다고 책에 써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랑 이제 실무생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제가 맨날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가장 평범한 육아맘이잖아요. 제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다 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책도 다 낼 수 있어요.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선망받는 블로거들이 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너무 뭐든지 잘해야 되는 시대는 맞지만요. 너무 그 마음에 내가 부족하거나 용기가 없다, 두려워하거나 이러지 마시고요. 이제는 우리는 매일매일 쓰다 보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는 시대니까 좀 용기 내시고 꾸준히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2년에 나는 블로그 시작하기 참 잘했다라고 하셨으면 좋겠고 이 강의가 23년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제가 공지사항 좀 빠르게 또 드리도록 할게요. 시간이 이제 다 돼가니까 6시죠.
12월은 챌린지로 운영하지 않고 이렇게 특강으로 운영하고요. 제가 지금 있는 단톡방은 1월 3일, 3일이 화요일인가요? 네, 3일 화요일까지 운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부터는 포스팅을 하시면 우리 단톡방에다가 그냥 공유 자유로 해보세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저 슬브생에 왔어요 하면서 서로 이웃 추가도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새해 이벤트로 조금 이따 룰렛을 돌릴 건데요. 일단은 룰렛은 오늘 돌려서 챌린지 할인권을 드릴 거예요. 10%라고 했는데 아마 제가 뒤에 바뀌었을걸요? 어쨌든 3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랑 같이 챌린지 하실 수 있게 네, 할인권도 선물로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구체 칼리지에 보면 실브생 게시판에 후기를 남겨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모바일 쿠폰도 네, 모든 분께 드립니다. 이건 3명 아니고 모든 분인데 썼던 분들보다는 이제 신규로 하셨던 분들만 가능하게 네, 그렇게 이벤트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제 1월 챌린지를 가져갈 건데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구체 칼리지 1월 챌린지를 열 수 있는 그 기간이 지났어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다 신청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챌린지를 블로그에 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슬기로운 블로그 생활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챌린지를 합니다. 그 구체 칼리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이게 뭐 공지사항을 드리면 혹시 같이 하실 분 있으시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 단톡방으로 안내 드린 다음에 이렇게 챌린지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3일부터 9일까지 그래서 5일 챌린지로 진행할 거고요. 네, 신청 기간 오늘부터 2일까지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랑 오래 하신 분들이 있어서 적어봤어요. 저 1대1 코칭 클래스 계속 연결하고 할 거고 그룹 코칭을 했었다가 안 했는데 다시 할 거고요. 이제 오프라인 코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월 세부생 챌린지는 5일짜리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글쓰기, 글감 같이 찾아보고 사진을 가져와서 같이 편집해보고 물론 제가 찍어서 제가 편집하는 방법을 직접 보여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포스팅 가독성을 높이는 거 그리고 네, 이유 관리하는 거 이렇게 해서 5일짜리고요. 이렇게 줌 미팅 2번 있습니다. 오전 5시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또 챌린지가 블로그 에셋인데요. 에셋에서는 이렇게 또 10일부터 다시 챌린지가 시작해요. 근데 에셋은 기초, 세부생이 기초라면 에셋은 기초에서 조금 더 한 단계 업된 거고, 이번 달은 제가 주제를 찾는, 콘텐츠를 찾는 걸로 기획을 해서 줌 미팅을 하고, 그렇게 또 챌린지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새 이벤트, 네, 블로그 1월 챌린지 앞에 제가 10%라고 했는데 그냥 20%로 드리려고 해요. 할인권 3명 추첨을 통해서 드릴 거고요. 구체 칼리지 게시판 후기 남겨주시고 카톡방에 캡처 주시면 제가 모바일 쿠폰 다 드릴게요. 단 12월 30일 내일 오후 3시까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룰렛이 뭐야?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룰렛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잠시만요. 네, 잠깐 끄고 룰렛이 뭐야? 네, 그냥 선물 받아가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보이시죠? 일단 제가 이렇게 특강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단톡방에 있는 그 순서대로 이런 쭉 적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선물 드릴 건데 죄송하게도 이 지금 실시간 참여를 안 하시는 분이 걸린 경우는 제가 생략하고 있으신 분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챌린지 할인권 구체월드 홈페이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챌린지 할인권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홈페이지 상에서는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월 챌린지를 같이 하시고 싶으시다면 할인권을 가지고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세 분 룰렛을 돌려볼게요. 자, 연습 혹시 또로로로 들리실까요? 또로로로 하시면서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네, 띵 은혜 코치님이 이렇게 뜨셨죠? 그러면 이제 은혜 코치님께 제가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할인권 3분 한번 뽑아볼게요. 연습은 끝났고. 네, 또로로로로. 네, 실시간 참여한 분만 가능합니다. 낭만고양이님 혹시 지금 계실까요? 낭만고양이님 혹시 있으실까요? 채팅방에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낭만고양이님 있으신지? 네, 그럼 제가 공유 중지를 풀어야 돼서 없으신가 봐요. 네, 그럼 다시 한번 할게요. 아이고,
성실한 열정님 아까 계셨던 것 같은데요. 계신가요, 지금도? 네, 저요. 있으시죠? 네, 감사해요. 제가 할인권 드릴게요. 혹시 챌린지 하실 생각 있으시면 같이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해요. 그럼 일단 한 분이 나왔고요. 또로로. 혹시 제이님 있으실까요? 아까 제가 제이님을 못 본 것 같은데. 제이님 계시다. 제이님 계시죠? 네, 제이님. 네, 그럼 제이님도 드릴게요. 제이님 화이팅. 음. 네네, 루피 이모님도, 네, 중요한 내용은 다 끝났으니까, 네, 또 봬요. 감사해요. 안 계시고, 또로로로. 네, 자유라이프님 아까 계시지 않으셨나요? 자유라이프님 계실까요? 네. 당첨되셨어요. 축하드려요. 그래서 세 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공유를 풀어볼게요. 이게 뭐 한 거야, 아침부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냥 재미로 한번 해보겠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어, 네, 세 분이죠. 네, 세 분은 제가 할인권을 따로 단톡방에 드릴 거고요. 그런 다음에 구찌칼리지에 후기 남겨주신 분들은 제가 소소하지만 간식 쿠폰 다 써드릴 테니까 내일 3시까지 꼭 해주세요.